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0월 25일 증시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트위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 막판에 좀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환율이 0.2원 올랐고요. 역시나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낮에 우리나라가 이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개도 개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지위죠. 개발도상국 지위를 혜택을 받은 분야가 이 농업 분야밖에 없더라고요. 그 1996년에 이제 OECD에 가입하면서 비농업 분야는 이제 개도국 지위를 혜택을 받지 않았고요. 이제 농업 분야만 지위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 분야를 보니까 농업 분야밖에 없더라고요. 예, 농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쌀은 이제 개도국 혜택을 받아가지고 관세가 이제 513% 높은 관세를 매겨서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쌀은 비싸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쌀을 이제 보호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관세를 매겨서 우리나라 이제 농수산물을 이제 보호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에 이제 농수산물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싶어도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도국 지위 때문에 이 농수산물을 이제 포기 못했죠. 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에 개도국 지위를 혜택받은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 중국, 뭐 기타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이제 중국을 압박하려면 우리나라부터가 이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러 이제 뒤에서 압박을 한 거죠. 그 마지막 남은 그 농수산물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WTO에다가 이제 개도국 지위 제외 조건을 세 가지 걸었는데 첫째가 이제 OECD 이제 가입 국가나 이제 G22 회원국 그리고 고소득 국가 그다음에 세계 무역 비중의 0.5% 이상 국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조건을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개도국 지위 포기를 했는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농수산물 분야밖에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도 좀 조용했죠. 조용해가지고 코스피는 0.11% 상승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97%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 좀 코스닥이 좀 난리가 났죠. 뭐 HLB라든가 그다음에 5G, KMW, RFHIC 종목들 다 하락하면서 네, 오늘 코스닥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소개시켜드린 게 KNJ 이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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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한 회사가 이제 역시나 제가 이제 어제 11,000원에서 이제 10% 상승한 12,000원까지 가격을 추천드렸는데 오늘 아마 종가가 15,000원에 좀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00 부근이죠. 오늘 좀 공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외국 기관들도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만약에 공매도로 가격이 하락되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추천드리고요. 뭐 11,000원 이하 떨어지면 더 좋고요. 아무튼 저는 KNJ는 좋게 보기 때문에 내일 가격이 저렴하게 장 마감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한국 미라클 피플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이 회사가 좀 뭐랄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회사가 이 IPO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장이죠.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하면서 이 IPO 담당 직원을 올해 8월 달에 구인 광고를 냈더라고요. 구인 예, 올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든가 어디에도 이 한국 미라클 피플사의 그 기업 공개 IR이죠. IR. 기업 공개 정보가 어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기준가는 18,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 최고 호가는 이제 36,000원, 최저 호가는 16,2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몇만 주가 상장하는지 그리고 기존 주주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파악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그래도 꿋꿋하게 네, 그러니까 친환경 세제죠. 친환경 세제를 이제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친환경 세제를 연구 개발하고 이제 해외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중국에 이제 친환경 세제를 이제 수출하는 없어서는 안 될 벤처 기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업에 대해서도 또 파악을 해봤는데 업종은 치약, 비누, 이제 기타 세제 제조업이고요. 주소는 뭐 경기도 포천에 있고 설립 연도는 2014년도에 있고 여기가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매출액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230억이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해서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보니까 19억이었네요. 네. 19억인데 업종이 그러니까 생활 생활 소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쪽 분야를 잘 모르겠는데 생활 소재라서 시가총액을 대략 한 5배 상정해가지고 한 100억? 네, 시가총액은 100억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실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 분야인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셔서 어,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은 그다지 저는 성장성은 좀 성장성은 물음표? 네, 성장성은 좀 물음표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꼭 있어야 되는 분야인데 성장성을 본다면 좀 그러니까 뭐랄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죠.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는 필요하겠네요. 이게 상하수도가 이제 많이 오염되면 아무래도 이걸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인데 워낙에 이제 각국의 상하수도 체제를 계속 정비하고 있어가지고 물도 점점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친환경 세제가 앞으로
발전할지는 제 의견, 제 식견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추천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진 세미캠이 갑자기 또 상승해가지고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제가 그동안 추천 종목도 봤는데 한미약품도 또 최고가를 찍었고 폴라비스도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그다음에 SKC 코롱 PI도 최고가를 찍었고 두산 솔로스도 최고가를 찍었는데 하락 반전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애증의 종목 오늘 보니까 제 기준에 손절가를 이탈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옆에다가 손절로 적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세가 회복되면 다시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LG전자도 오늘 그냥 100원 오르고 강보합에 마감됐고요. CJ ENM도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예, 오늘 종목들을 여러 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대우해양조선,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이랑 그다음에 한원시스템이 좀 검색이 됐는데 좀 자리가 애매하더라고요.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좀 더 이 두 종목은 지켜본 다음에 제 기준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네, 장이 마감됐고요. 날씨 내일 모레 이번 주 주말엔 또 날씨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